마켓 이슈 분석 함께 하시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의 회복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준희 씨, 오늘 스튜디오가 좀 덜 춥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글로벌 시장의 훈풍이 우리 스튜디오까지 좀 불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1월 22일 ECB 회의를 앞두고 또 한번 양적 완화에 대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위원님. 네, 어제 대부분의 얘기는 나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오늘 블랙록 얘기에도 나왔는데요. 이제 블랙록이 발언한 그 부분을 보면 ECB가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액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은 최소 5천억 유로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기존의 방식처럼 은행에서 국채 사다가 은행이 돈 풀어라는 더 이상 안 통한다라는 거죠. ECB가 직접 시장에서 국채를 직매입해라. 그리고 그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그런 회사채까지 사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뭐 정말 빅랠리가 되겠죠. 우리 시장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시장은 크게 실망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타난 급등은 바로 그러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또 양적 완화의 방법도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1월 22일 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는 다시 상승을 멈추거나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22일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네. 또 두드려 볼 곳이 바로 중국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지난해 내내 우리가 부러워했던 증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들은 엇갈려요. 중국 내부에서는 더 갈 수 있다. 외부에서는 좀 고평가돼 있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남들의 평가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계량화된 수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박민영 앵커가 그 강남 부자들이 중국을 선택하고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되게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가 만약에 중국 이천선에서 나왔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이미 3천선이 넘어버린 시점에서 이제서 중국을 선택하자는 기자가 잘못 선택했거나 기사를 아니면 강남 부자들의 생각이 너무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차치하고서 중국을 그냥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평균 회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2007년도에 크게 아주 왜곡되었다가 2009년도에도 한번 왜곡된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조정을 받았고 이제 평균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평균치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치도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지금 7%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의 경제 수준이 된 나라 중에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고평가되었다라고 단언코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글로벌 자금의 2014년 흐름인데 단연코 중국입니다. 선진국인 일본보다도 더 많이 중국을 샀거든요. 물론 이 금액에는 Q2의 그 증액분과 그 다음에 휴광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매수와는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자금의 선택은 선진국인 일본을 뛰어넘어서 중국을 사고 있다는 점. 이게 2015년도에 크게 바뀔까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중국이 만약에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되게 될 경우에는 한국, 대만 쪽으로는 오히려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점도 우리가 더불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중국의 부양책을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장률과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양책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7%대 정도의 성장을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 또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전면 부양책은 전 안 나온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고요. 미세 부양책 정도만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위안화 환율인데요. 최근 위안화 환율이 바닥 짚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100원까지 밀려 올라갔다 1,100원 부근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고 또 경상수지흑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안화 자체가 상대적으로 달러의 약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의 성장률이 계속 꺾였던 것이 여러 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원화가 1,100원에 고정되어 있는 사이에서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 중국향 수출의 탄력이 꺾일 가능성, 또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경계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고평가 저는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는 중립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 투자 전략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화이자와 LG생명과학을 비교하면서 이 글로벌 제약주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흐름들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준희 앵커는 저랑 오랜 시간 함께 하셨으니까 아마 얘기를 들으신 적 있을 텐데 글로벌 제약사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몇 달 정도 꾸준하게 언급을 했습니까? M&A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사업부 구조조정, 그다음에 이제 사업부 구조조정과 함께 M&A를 통해서 계속 확장하고 넓혀가려는 그런 시도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화이자가 신고가를 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 언급이 되었지만 신약 모멘텀 이런 것들이고요. LG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모멘텀 이것이 이제 실제로 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제미글로라고 하는 당뇨 치료제의 원해 처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수출도 동반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LG생명과학은 돈 못 버는 회사, 투자만 많이 하는 회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드디어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저도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5V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LG생명과학이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의 기존에 또 제공하고 있던 물량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백신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것은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는 조금도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성장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LG생명과학을 올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뭐 하나 터지게 되면 크게 터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네, 많이 투자하고 참 오래 투자한 만큼 터질 땐 제대로 터져주는 게 이쪽 종목들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생명과학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던진 이들이 있어요. 한 6일간 올라오다가 또 약보합으로 전환했는데요. 올해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완만한 상승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적에 따라서 등락은 여전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실적, 그러니까 지금 제약업종의 평균 그 이익률을 보시면 대부분 20% 정도예요. 제약업종의 그 평균 이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올해 예상하고 있는 3.5%, 내년에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6%, 7%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정비 부담 자체는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분기 실적의 동향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완만한 속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만한 속도의 증가 자체, 물론 평균치가 증가한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만큼 크게 확산하는지에 따라 이 종목은 계속 밸류에이션이 크게 늘었다가 다시 또 축소되는 그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유트로핀이라든지 유박스라고 하는 일정 부분에 그 편중되어 있는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치료제까지 확산이 되고 백신으로도 확산이 돼서 좀 더 크게 넓어질 경우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 수출 같은 것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또 하반기에 나타나면서 상반기엔 조금 등락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조정이 나타날 시 저는 일정 부분의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모멘텀은 이런 기업의 가장 핵심 뭡니까? 캐시카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그룹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할 때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이 회사로 자회사로 편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회사의 얘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룹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에 현금을 창출하지만 성장성을 떨어지고 있는 회사를 합병할 경우에 효과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단순하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 거고 올해 약을 못 팔 거야 이런 것만 보시기보다는 LG그룹 내 혹시 현금 창출 능력은 굉장히 대단한데 이게 좀 성장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없을까? 이런 기업들이 혹시 뭔가 얘기가 오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뉴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 이 기본 자산에 충실한 그리고 거기에 충실한 앞으로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또 네. 거기에다가 합병 이슈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상반기에 조정이 있을 때에는 조금씩 매수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NC소프트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요. 3개월 동안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좀 매수해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도 저점 부근에서 컴투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NHN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과 함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NC소프트는 지금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주가 꺾일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대감에 있어서 핵심은 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64비트 모바일 이제 AP가 64비트로 바뀐다라는 거죠. 거의 컴퓨터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바일 게임이 좋아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모바일 게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온라인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모바일 쪽에서만 잘 나갔던 기업들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모바일 쪽이 줄어들고 NC소프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모바일 개발하던 회사들이 온라인 쪽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모바일 쪽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회사. 이런 거죠.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리니지 자체를 전부 모바일에서 돌리는 건 어렵다라고 보여지나 예를 들어서 리니지의 능력치를 향상할 수 있는 일종의 패키지를 모바일 쪽에서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저는 NC소프트 충분히 모바일 쪽에서 매출도 내고 이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NC소프트는 긍정적인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20% 이내의 비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온라인 부분의 강점을 이용해 역공이 가능할 수 있다 이야기 주셨네요. 다만 비중은 좀 줄여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전략은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하시죠.